원래는 무슨 약어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파스타, 음식 파스타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희도 내부적으로 잘 안 써서 저도 보고 읽어야 되는데 Personalized, Accessible, Supportive, Tech Enabled, Affordable이라고 해서 앞 글자만 따서 파스타. 좋은 뜻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보일러 놓아드리는 대신 이제 파스타에 그럼요. 그 광고에 한번 넣어주세요. PR 광고에. 꼭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만나는 구글 클라우드 인사이트 AI 브렉퍼스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인사드린 저는 본 에피소드의 진행을 맡은 구글 클라우드의 로널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혈당 관리 또는 자신의 비만 관리를 카카오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누리실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오늘 특별하게 이 자리에는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좀 선두로 달리시고 계시는 카카오 헬스케어 고객분들을 실제로 이 자리에 좀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와도 조금 전략적인 협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 성공적인 이야기들과 또 뒤에 있는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들도 함께 나눠보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먼저 카카오 헬스케어에서 두 분 오셨는데 각자의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부터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카카오 헬스케어에서 선행기술연구소장을 하고 있는 션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를 쳐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네, 저는 카카오 헬스케어에서 AX팀 팀장을 맡고 있는 K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도 반갑습니다. 네, 우치님. 네, 저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AI 전문 커스터머 엔지니어 역할로 일하고 있는 매웅재이고요. 그래서 제미나이 포함한 볼텍스 AI로 이제 비즈니스 진행하시는 기술적인 지원, 가이드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카카오 헬스케어의 전반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또 가장 플래그십 서비스로 좀 보고 있는 파스타 서비스 등등 관련한 내용들을 좀 션께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우선 카카오 헬스케어는 크게 세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파스타라고 하는 만성질환 관리 솔루션이 있고요. 파스타는 그러니까 모바일 기반의 만성질환 관리 솔루션이고 지금 작년에 출시를 해서 주로 그 혈당 관리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가 올해 비만 서비스까지 확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파스타는 주로 이제 그 연소혈당 측정기라고 하는 센서를 붙이시면은 보통 열흘에서 한 2주 정도 쓰실 수 있고 그 센서들을 통해서 5분에 한 번씩 입력되는 혈당 값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혈당을 관리하고 더 나아가서 비만도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서비스는 이제 B2B 서비스로 병원들 대상으로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솔루션을 만들어서 병원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저희가 HRS라는 이름으로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바로 이번 주에 저희가 행사를 하나 있는데 HRS를 기반으로 데이터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 헤이콘이라고 하는 포탈을 또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비스가 이제 카카오톡 기반으로 환자들의 여정 관리 서비스라고 한국말로는 번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영어로는 디지털 프론트 도어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카톡 기반으로 병원의 예약부터 지불에 병원 내에서 어디를 갈 때 검사실 어디를 가십시오 할 때 동선 관리랑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는 것들을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크게 세 개가 카카오 헬스케어의 주력 서비스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그 파스타라는 서비스의 브랜드 네임이 좀 되게 독특하게 여겨지긴 합니다. 원래 또 저희가 일상적으로 먹는 파스타는 되게 탄수화물의 식단이고 또 혈당 관리에 있어서 음식 자체는 좀 안 좋은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파스타라는 그 서비스의 이름을 한번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원래 저희 비하인드가 여러 가지 이름을 검토를 하다가 파스타라는 이름을 정하게 된 게 원래는 무슨 약어가 아니고요. 그냥 말 그대로 파스타, 음식 파스타였습니다. 면을 없이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보통 이제 탄수화물이 몸에 안 좋다는 걸 다 알고 계시니까 혈당 관리를 하면은 이제 탄수화물을 어떻게 보면 안 먹게 노력을 하시는데 그러면 삶이 너무 괴로워지는 거죠. 피폐해지니까. 근데 또 우연히 이렇게 저희가 조사를 하다 알게 된 게 파스타가 원래 이탈리아에서 듀럼 밀이라고 하는 특별한 밀로 파스타를 만든다고 하고요. 그래서 듀럼 밀이 특이하게도 혈당을 잘 올리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파스타라는 이름을 처음에 정할 때는 원래 국수들 면류를 좋아하시니까 파스타는 마음대로 드셔도 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파스타라는 브랜드를 정했었고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많은 분들이 파스타가 뭐의 약자냐라고 너무나도 많이 물어보셔서 이렇게 약어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희도 내부적으로 잘 안 써서 저도 보고 읽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personalized, accessible, supportive, tech-enabled, affordable이라고 해서 앞 글자만 따서 파스타라고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또 심오한 또 뜻이 좀 있었네요. 좋은 뜻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카카오 헬스케어의 서비스 중에서 케어챗이라는 것들도 좀 소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어떤 서비스인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케어챗 서비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토탈 솔루션으로 개발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카톡으로 또 특히나 요즘에 병원에 많이 가실 때 보면 그 코로나 사태 터졌을 때 QR코드를 다 카톡으로 보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톡으로 병원에 뭔가를 하는 거에서 익숙하시거든요. 그리고 입원하시면은 뭐 당연히 카톡으로 안내 같은 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톡으로 뭔가를 하자라는 요청이 병원들한테 계속 있었었고, 작은 의원들은 안 하고, 그러니까 큰 병원들 대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개발자들이 예전에 이제 병원 쪽 IT 시스템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는 다른 회사들이랑 다르게 큰 병원에 이게 예약을 하시면은, 예를 들어 예약을 한번 바꾸려면 항상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한참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방문 일정만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방문 일정을 바꾸려면은 검사 일정 같이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카톡 기반이긴 하지만 병원 시스템이랑 바로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냥 카톡으로 내가 언제 일정을 이날 못하고 변경을 하고 싶으면은 그 특정해야 되는 검사 일정이랑 진료 예약 일정이랑 자동으로 다 맞춰서 변경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지금 약간 사용할 수 있는 병원들이 좀 제한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꽤 많은 병원들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큰 병원들 위주로 쓰고 있고 조금씩 확장이 되고 있어서 그 상당히 많은 병원을 쓰실 수가 있고요. 뭐 저희 케어챗이라고 하는 카톡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은 쓰실 수 있는 병원 리스트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며칠 전에도 한 너댓 개 병원이 동시에 오픈을 해서 저도 정확한 숫자를 지금 기억을 못 하겠고요. 그래서 대부분 쓰실 수 있고 서울에 있는 병원들도 대부분 됩니다. 좋습니다. 저도 꼭 써보고 싶네요. 이게 확실히 카카오톡이라는 그 플랫폼이 굉장히 많은 유저들이 있고, 특히나 사실 헬스케어 분야는 노인분들이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도 사실 카카오톡은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앱을 까는 건 되게 진입장벽이 높고 그거를 사용하는 방법도 익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사실 카톡은 누구나 쉽게 UI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카톡으로 해서 진행을 할 게, 현재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병원의 서비스량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전에 룰 베이스 챗봇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당연히 제미나이 뒤에 붙여서 그냥 대화형 챗봇으로 조금씩 변경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그 케어챗에 붙은 서비스 하나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마이데이터,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면서 시범사업 업체 3개를 선정을 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카카오 헬스케어라서 그 케어챗을 통해서 그 약물 상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데이터 서비스인가 다른 병원에 있던 진료 기록, 그리고 이제 내가 받은 약 정보를 자동으로 케어챗에 가입을 해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신청을 하시면 가지고 오실 수가 있고,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서 뭐 이런 약을 드세요가 아니라, 병원에 많이 다니시는 노인분들을 보면 약을 뭐 5개, 6개 먹으면은 약이 여러 맛을 잘 모르시니까요. 그냥 내가 먹는 약들이 자동으로 보이고, 약물 사이에 뭔가 이렇게 뭐 조심해야 되는 약들이 뭐가 있는지 그것도 분석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되면 이제 마이데이터로 병원 데이터가 들어오고, 이런 병원 서비스가 붙고 하면은 이제는 저희가 케어챗이 지금 현재로서는 B2B, 그러니까 병원 쪽 서비스만 하고 있는데, 이제 B2C로도 확장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파스타 서비스를 또 구글 클라우드가 또 같이 오랫동안 또 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축부터 또 고도화까지 같이 함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카카오 헬스케어는 헬스케어 인더스트리 있으니까 약간 데이터 보안도 되게 중요하실 것 같고, 또 신뢰성 측면으로도 굉장히 크게 무게중심을 또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뭐 여러 기술 파트너가 국내외에 있는데 또 굳이 이렇게 구글 클라우드와 함께 이렇게 협업을 하시게 된 이유, 또 어떤 또 장점을 보셨기 때문에 저희와 또 이렇게 전략적으로 손을 잡으셨는지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뭐 아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벤더는 많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구글 클라우드랑 같이 일을 하게 된 게 첫 번째는 그러니까 파스타가 아니라 두 번째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때문이었습니다.
뭐 저희 회사의 대표이사신 그 닥터 황께서는 원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CIO로 오래 계셨었고 그래서 병원들이 클라우드를 쓰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병원 데이터가 병원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어렵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병원 데이터를 써야만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뭐 최근에 이제 구글에서 만든 그 패더라이트 러닝 연합학습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되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 그래서 바로 구글에 이렇게 콜드콜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구글에서 바로 답을 주셔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은 구글에서 만든 패더라이트 러닝을 쓰기 위해서 구글 클라우드랑 일을 시작을 했고 그게 조금씩 확장이 되면서 당연히 구글이랑 협력을 하게 되니까 지금 뭐 당연히 저희가 GCP 쓰고 있고 제미나이 쓰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구글의 솔루션들을 하나씩 도입해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세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 다루게 될 얘기 중에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가 크게 한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파스타의 AI 에이전트에 대한 내용들 한 축이 있을 것 같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 대한 얘기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조금씩 더 디테일하게 내용들을 좀 천천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아까 말씀하신 네, 살짝 네. 놀랬던 게 네. 저희가 먼저 연락드린 게 아니라 헬카와 콜드콜을 저희가 받았다. 먼저 연락을 주셨다는 게 저는 되게 네. 놀라웠어요, 사실은. 네. 구글 입장에서는 되게 귀한, 흔치 않은 기회이긴 하죠. 인더스트리 측면에서도. 네. 그래서 헬스케어 쪽에서 이렇게 또 앞서 달려나오고 계시는데, 또 구글 쪽에 손을 내밀어 주셔가지고, 네, 그 부분도 되게 인상적이기는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스타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기술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해요. 파스타 핵심 기능 중에 하나는 이미 이제 서비스 런칭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파스타 앱을 다운받아서 써보실 수는 있는데요. 그리고 뒤에 특별히 또 제미나이 모델을 갖고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제미나이 플래시를 쓰셨을 것 같고, 제미나이 어떤 특장점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모델을 쓰셨는지, 또 모델 쓰시면서 어떤 과정들이 좀 있으셨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원래 AI 챗봇을 좀 작년 이제 가을에 런칭했을 때는 이제 그때는 1.5 플래시로 이제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 저희가 구글 클라우드와 같이 PSO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 이제 좀 더 AI 챗봇 자체의 기능들이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더 배경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 사실 저랑 같이 진행을 하셨었고 이제 아무래도 1차로 만들었을 때는 그 어떤 아키텍처나 아니면은 그런 기술 스펙 같은 것들을 우리가 그 당시에보다는 이제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저희 이제 PSO라고 하는 프로페셔널 서비스 조직에서 이제 그 파스타 챗봇을 2차로 고도화하는 작업을 같이 진행을 했었고 이제 그래서 훨씬 더 좋아졌었거든요. 확실히 2차에서 이제 훨씬 많이 좋아져가지고, 네, 저 입장에서도 되게 좀 자신있게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과정. 좋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조금 더 여쭤보고 싶기는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PSO 서비스를 좀 이용하셔가지고 어떤 모종의 성과를 좀 내셨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어려움들을 조금 PSO라고 하는 그 저희 프로페셔널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죠. 그걸 통해서 좀 달성하셨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또는 진행하면서 어떤 점은 좋았고, 또 어떤 점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뭐 이런 부분 이렇게 해결했다라는 부분, 그런 피드백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제 좀 런칭하셨을 때 이제 시작하고 이제 실제로 서비스가 되고 나서 느꼈던 이제 어려움 중에 하나가 챗봇 유저가 이제 처음엔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이제 하이제킹이 너무 쉽게 되더라. 저희는 챗봇을 이제 뭐 상담이나 FAQ나 궁금한 걸 물어볼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여기서 재밌게 파스타 앱을 뚫어내시더라고요. 예,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는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지? 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이런 건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저희는. 예, 그런 데서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도 챗봇을 처음 만들어서 준비해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상상한 기대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파스타는 원래 혈당 관리 서비스였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제 혈당 유저들이 내가 뭔가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면 어떤 걸 먹어야 되지 이런 걸 질문하지 않을까라는 걸 기대하고 저희가 챗봇도 그런 형태를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질문을 하죠. 그냥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록하는데 도움이 뭐 되는 것 모든 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 옥재님께서 방금 PSO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주셨는데 카카오 헬스케어에서 이번 PSO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파스타 프로젝트의 어떤 문제점들을 좀 해결하셨는지, 그래서 또 어떤 장점들을 좀 보셨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희가 작년에 이제 챗봇 서비스를 처음 런칭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챗봇이 이제 싱글턴으로 대화를 이제 단답형 질문하면 답변하고 그 앞에 컨텍스트가 뒤로 잘 안 이어지는 게 문제점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기대했던 거는 이제 당뇨 환자분들이 저희 파스타 앱을 사용하면서 이제 본인이 느끼는 쓸 때 할 수 있는 질문, 뭐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행위를 해야 돼요? 아니면 뭘 먹으면 좋아요? 혈당이 떨어져요? 하는 질문을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되게 다채로운 질문이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특히 그러면서도 이제 챗봇 서비스 자체를 이제 하이제킹해서 프롬프트를 빼내려는 그런 이제 악의적인 이제 시도를 하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이제 로그를 보고 이거를 막아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PSO 프로젝트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막아낼 수 있는 아키텍처를 바꾸고 그다음에 기술을 도입하고 하는 걸 이제 진행해서 성공적으로 지금 디플로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 프로젝트 시작할 때 제가 이제 기억났던 부분이 이제 션이 그때 얘기하셨던 것 중에 이제 파스타 이제 혈당 관리하는 사용자들이 대체로 이제 고령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앱 사용 방법에 대한 것들도 좀 이해가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챗봇으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도입된 부분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마치 내 대답은 모두 다 해줄 것 같은 입장이라 생각해가지고 되게 다양한 질문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했던 건 사실 약간 건강에 관련된 질문이라든지 앱을 어떻게 쓰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진짜 약간 상상도 못할 질문들 되게 많이 했었고 그리고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생성형 AI를 FAQ 챗봇에 도입해서 그 실제로 이제 B2C 서비스로 프로덕션 간 케이스가 사실 많지가 않았었어요. 특히 헬스케어 도메인에서는 거의 최초에 가까웠었고 그리고 이제 더 약간 얘가 얼마나 내 프롬프트를 잘 막나 이런 것들에 되게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도 되게 이제 프롬프트 하이제킹에 대한 것들을 막기 위한 공격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도 진짜 많이 하셨었고 저도 덕분에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요걸로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하면은 일부는 또 막히는데 또 새로운 공격에 대한 것들이 또 왔고 그럼 그것도 한번 막아보시죠 라고 하면 또 새로운 공격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사실 저는 헬스케어랑 같이 일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노하우들을 진짜 저도 되게 많이 쌓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의 변화된 아키텍처는 좀 어떠세요? 그런 하이제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되게 로버스트하다, 약간 좀 강건하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그 전에는 이제 다 프롬프트 레벨에서 하이제킹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매번 업데이트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프롬프트 쉴드 툴이 도입되면서 이제 그거 자체를 답변이 나가는 과정 중에서 걸러낼 수 있게 돼가지고 좀 더 이제 유연하게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괜한 의욕을 품고 또 파스타 챗봇에 접근하셔가지고 또 이상한 프롬프트를 남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미나이 그 당시에 아마 1.5로 하셨을 것 같고 최근에 계속 지금 바로 어제죠. 2.5 플래시 프로도 같이 이제 GA가 됐었는데 완전 공개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어떤 버전을 좀 쓰고 계시고 그 모델은 어떤 특장점을 좀 있었기 때문에 선택하셨는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원래 작년에 런칭했을 때 1.5 플래시 001, 002 계속 이렇게 마이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2.0 플래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0 플래시를 이제 연초에 처음 썼을 때 이제 느낌이 확실히 프롬프트를 훨씬 더 잘 알아듣는다. 그리고 그 결과를 약간 1.5 때는 솔직히 약간 말을 좀 중구난방으로 좀 길게 했었는데 2.0 갔더니 그걸 되게 잘 요약해가지고 축약해서 딱 원하는 답변을 깔끔하게 하는 차이점을 느꼈습니다. 사실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되게 초기부터 저희랑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1.5부터 사실 프로덕션에 도입하신 정말 몇 안 되는 고객분들 중 한 분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2.0 넘어갔었을 때 얼마나 좋아졌는지 체감을 진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2.0 넘어가면서 프롬프트 많이 바꿨습니다. 네. 그럼 그 프롬프트를 바꾸기 위해서 좀 많은 수고를 더 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다른 툴을 쓰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어떤 특정 방법론 같은 건 없었어요? 원래는 이제 내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골든 데이터셋을 만들어 두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이제 질문과 답변 세트를 만들고 이제 어떻게 1.5가 어떻게 답하는지 2.0이 어떻게 답하는지 쭉 비교해 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또 LLM 에저 저지 형태로 이제 LLM도 한번 검토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람도 검토를 하고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그
고객분들이 항상 고민하시게 되는 포인트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모델은 거의 해마다, 아니 이제 해마다도 아니죠. 거의 분기마다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그럼 이전에 있는 모델들은 이제 디프리케이트 되는 바람에 새로운 모델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 저희들이 가이드 드리고 있는데, 사실 모델이 바뀔 때마다 데이터도 바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프롬프트도 사실은 같은 프롬프트가 적용을 했었을 때 원하시는 성능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1.5에서 2.0 올 때도 프롬프트를 바꿨는데 이제 구글이 2.5를 또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올라갈 때 또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헬스케어에 이제 질문이실 수도 있겠지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 대한 또 질문일 것 같기는 한데요. 욱재님은 어떠세요? 모델의 약간 변화되는 측면을 좀 한번 얘기해 주시고 뭐 이런 게 혹시 노력이 좀 필요할지 한번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1.5에서 2.0으로 가면서 성능이 되게 비약적으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데이터도 바뀌면 그거에 맞춰서 프롬프트도 바뀌게 되는 거고, 사실 그 부분이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1.5에서 2.0으로 넘기기만 하더라도 이제 프롬프트를 바꿔야 되는 일이 있는 거고,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매끄럽게 되면 될수록 좋긴 한데, 워낙 이제 모델의 성능이 높아진다는 것 자체가 모델이 거의 바뀌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프롬프트는 이제 매번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도 이제 약간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좀 가이드를 드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 사실 헬스케어 도메인은 되게 특수하고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이 과제에서 사실 어려웠던 부분,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의료 관련된 질문을 약간 의사처럼 절대 대답하면 안 되고, 약간 그런 것들이 되게 선이 되게 딱 지키면서도 잘 대답해야 되면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 일반적인 서비스의 프롬프트 만드는 거에 비해서 더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셨고 또 많이 고치셔야 됐던 것 같아요. 프로젝트 전체 기간 중에 데이터 준비하는 쪽이 시간을 좀 더 많이 소요하신 걸까요? 실제 실구축보다는 데이터 준비 쪽에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 걸까요? 예, 뭐 이건 제가 답변드리면,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실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좀 더 많이 걸렸고요. 그러니까 지금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구현하는 것도 이슈였긴 하지만, 어떻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검증하는 데이터셋을 만드는 거, 그리고 제가 해봤을 때 의료라는 특성상 할루시네이션이 생기면은 저희는 큰일이 나기 때문에 무조건 정확한 답을 줘야만 했고, 그래서 최대한 레그를 활용을 할 수밖에 없었었고요. 레그를 쓰려고 했더니 그냥 텍스트를 그냥 그대로 넣는 것보다 QA셋을 만들어서 넣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답변이 나왔고, 그러면 그 QA를 만들려면은 의학적 지식이 있어야 되니 내부에 있는 또 의사분들이 또 QA셋을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또 의료진이 평가할 수밖에 없었었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었습니다. 그 아레이즈를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제품들을 이용해서 하셨을 텐데 복잡도나 어떤 용이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떠셨어요? 구현하기는 좀 쉬우셨나요? 네, 저희가 원래 처음에 쓰고 있던 벌텍스 AI 인덱스라는 서비스를 쓰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로 이제 아키텍처를 바꾸면서 그다음에 이제 벡터 서치로 이제 넘어가게 됐는데요. 바뀌고 보니까 이제 확실히 검색 품질이 좀 더 좋아지고, 예, 그리고 좀 더 그전에는 사실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만 이제 다룰 수 있었는데, 예, 좀 더 다양한 포맷의 데이터들을 이제 레그에 넣을 수 있어가지고, 예, 저희가 실제로 데이터를 준비해서 이렇게 레그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좀 더 편해졌습니다. 지금 파스타 앱에서 그런 약간 기본적인 싱글 모달리티 텍스트를 좀 벗어나서 멀티 모달리티 그 기능들도 좀 들어와 있죠. 제가 듣기로 음식 사진을 인식한다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들도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떤 좀 기능들이 좀 있을까요? 챗봇 자체에서는 아직 이제 이미지 인식을 바로 직접 지원하지는 않고요. 그거는 이제 푸드샷이라는 저희 이제 원래 기존에 있던 서비스인데요. 푸드샷은 이제 원래 음식을 먹고 기록을 하면은 보통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방식은 내가 먹은 음식 하나씩 다 기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사실 귀찮아요.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사진 한 번만 찍으면은 이제 거기 사진 안에 있는 음식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그걸 이제 그 음식을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를 한 번에 찾아주는 서비스가 푸드샷이라는 서비스입니다. 되게 외부에서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를 바로 또 이용해보고 싶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의 뭐 사실
맛있는 거 먹기 전에 사진 찍는 게 요새 거의 한국인의 의식과 같기 때문에 사실은 네. 마치 식기도 같은. 네, 먼저 딱 그거를 찍고 올려놓고 그다음에 식사를 다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카카오 헬스케어랑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데이터를 검증해 주는 거는 굉장히 특별하거든요. 왜냐면 굉장히 비싼 인력이신 분들이 그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되게 그 지진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헬스케어에는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고 실제로 그런 데이터로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사실은 다른 이제 고객사랑 RAG 프로젝트를 했었을 때 쉽게 경험할 수 없었던 점에서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러면 PSO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이제 올라오게 됐는데, 저희 PSO 팀이랑 한 3개월, 4개월 정도 같이 프로젝트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요약해서 어떤 이분들이 들어와서 이런 점이 되게 좋았다라는 한 가지 정도 좀 하이라이트 해주시면, 어떤 부분이 좀 그분들하고 일을 할 때 조금 뭐 감동이라면 좀 거창하기는 하지만 되게 괜찮았다라고 하실 만한 포인트가 있으셨을까요? 저는 일단 되게 긴밀하게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구글 챗 통해 가지고 지금 물어보면 되게 빠르게 답변해 주시고, 예, 그런 게 일단 제가 항상 제일 좋았고요. 그동안 되게 많이 외롭고 답답하셨군요. 혼자 일하시는 게. 네. 이제 마지막에 이제 프로젝트 종료되면서 다큐멘테이션 쫙 해주시고, 그다음 코드 같은 걸 같이 딜리버해 주셨는데, 이제 코드 퀄리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예, 어나더 레벨에 있는 분들의 이제 코드를 보면서 사실 저희도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확실히 프로페셔널 서비스 분들이 이제 구글 클라우드 가장 많이 써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전문적으로 잘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좋은 점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던 분이 데이비드 테이범님이라고 저희 회사 테범님이라는 분인데, 이제 아키텍처를 잡을 때 되게 많이 구글 내부적으로 이제 검색을 많이 해보셔가지고, 저 예전에 이제 제미나이가 나오기 전에 이제 아픈 손가락에 람다라는 서비스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실제로 그 B2C 서비스에 있는 아키텍처를 참고해가지고 이제 파스타 앱에다가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구글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 같은 것도 반영해가지고 이제 만들다 보니까 훨씬 더 좋은 서비스들이 나왔던 거예요. 카카오 헬스케어한테 특화된 커스텀된, 물론 이제 구글의 레퍼런스 아키텍처기는 하지만 쉽게 다른 회사들이 가질 수 없는 아키텍처를 저희가 제공해 드린 거네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PSO 팀에서 이 영상을 꼭 보시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따로 공유를 한번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파스타 AI 에이전트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좀 이번에 방향성을 좀 바꿔가지고 또 다른 그 혁신 포인트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병원 데이터 분석 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설명 주셨을 때 페더레이트 러닝이랑 연합학습 요거에 대해 설명을 좀 주셨는데, 병원은 되게 특수한 산업군이고 특히 데이터에 되게 민감한 고객군이잖아요. 보다 더 많이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가 쉽게 병원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인 저희 그냥 그 엔지니어 분들이나 이런 상식으로는 다른 업계에 있는 분들은 거기서 AI 프로젝트를 하거나 데이터 모델을 만들거나 하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깨고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구현하셨는지 뭐 제반의 백그라운드를 알려주셔도 좋고요. 한번 말씀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들이 병원 밖으로 데이터를 반출하는 거를 극도로 꺼리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게 뭐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까지 뭐 한국에 있는 뭐 유명한 의료 AI 회사들이 초창기에는 어떻게 작업을 했냐면은 서버를 들고 병원에 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 자기들이 들고 간 서버를 설치를 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AI 모델을 만들고 검수 다 받은 다음에 모델만 가지고 나오는 이런 작업을 했는데, 문제는 그럼 이제 고병원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다른 병원 가려면 그 작업을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었고, 그래서 AI 업체들은 그게 페인 포인트였었고, 또 병원들은 반대로 와서 해주면은 편하긴 한데 또 그럼 공간도 만들어줘야 되고 데이터도 뽑아줘야 되니까 그것도 귀찮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데이터를 정제해서 줄 수 있는 기관이 우리나라에 또 그렇게 많지가 않은, 왜냐하면 병원들이 데이터 웨어러스 같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병원들이 많긴 하지만 또 AI를 분석을 해서 데이터가 잘 정제된 거 가지고 있는 병원들은 또 별도의 노력이 드셔야 되니까 힘들었던 상황이어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의료 데이터가 나중에 의료 서비스를 할 때 가장 뭐 디스트레스가 새로운
우리나라의 먹거리 사업이 될 거고 맨날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 시장 보고서 보면 나중에 뭐 CAGR이 얼마나 되니 뭐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왜 잘 안 될까?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 그걸 해결하는 게 필요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타겟을 잡은 게 이제 데이터 플랫폼을 하자라고 시작을 했던 거입니다. 그래서 카카오스퀘어 데이터 플랫폼이 이름이 HRS인데 그게 헬스케어 데이터 리서치 스위트라는 거의 약자이고요.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병원의 데이터 웨어러스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면서 다기관을 자연스럽게 지원할 수 있는 특이한 플랫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병원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웨어러스들은 자기 병원 데이터만 정리를 해서 올려놓는 거인데 저희는 다기관, 그러니까 여러 병원들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분석을 해드릴 수 있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게 데이터를 항상 표준화해야 됐었고요. 그리고 병원 밖으로 데이터가 안 나가게 하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PET, 그러니까 Privacy Enhancing Technology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중에 가장 현실적인 게 아까 말한 연합학습이었기 때문에 그 연합학습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기로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병원들에 설치가 돼서 연합학습도 된다라고 하지만 문제는 병원들 입장에서는 그걸 연구를 하셨던 교수님들은 아주 극소수시고 안 믿으시거든요. 그러면서 뭘 훔쳐나가는 거 아니냐. 그 기본적인 기술의 사상을 안 믿으시는 거군요. 연합학습이라는.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뭐냐면은 병원에 의사결정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의사실이니까 IT를 잘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IT에 대해서 뭐 그렇게 안 밝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의사결정권자 있으신 분들은 IT에서 그렇게 아직까지는 안 밝으시니까 설득이 필요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된다라는 걸 논문을 보여드려도 논문은 논문일 뿐인 거고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프로젝트를 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랑 같이 했었고요. GCP 상에서 진행을 했던 게 첫 번째는 그냥 실제 환자 데이터를 가지고 하려면은 데이터를 당연히 안 믿으시니까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신서식 데이터를 저희가 대장암 환자 데이터를 일부러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 복지부 과제로 그걸 했던 병원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병원에 컨택을 해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합성 데이터를 가지고 FL이 된다라는 거를 저희가 실증을 해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어느 정도 신뢰가 쌓여서 그 다음으로 실제 데이터로 했던 게 이제 유방암 환자들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남이 여러 군데로 퍼지는 거를 찾는 연구를 진행을 해서 세계병원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고 나머지 병원 하나로 이제 검증을 해서 그러니까 뭐 크로스 밸리데이션 한 게 아니라 완전히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했었고 학습에 한 15,000, 6,000명 데이터, 검증에 한 10,000명 넘는 환자들의 데이터를 써서 잘 됩니다라는 거를 실제로 보여드렸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어디 갔을 때 저희가 설명할 때 이제는 숫자를 가지고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는 슬슬 믿기 시작을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구글한테 감사드리는 거는 구글 행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연합학습을 실제로 만드신 기관이기도 했고 그래서 보면은 페더레이트 러닝 프레임워크가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오픈소스로 나와 있는 플라우나 플레어 같은 것도 있고 엔비디아에서 만든 것도 있고 근데 저희는 구글이랑 협력을 하니까 구글에서 만든 텐서플로우 페더레이트를 쓰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걸 요청을 드렸더니 그 다행히도 이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그 텐서플로우 페더레이트를 실제로 엔지니어링 했던 분을 이탈리아 분인데 제가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연결을 시켜주셔서 그분이랑 같이 실제로 소스 레벨에서 하나씩 텐서플로우 페더레이트 소스가 돌아가도록 다 만들어서 저희가 올려서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나중에 액날리지를 받은 게 그러니까 텐서플로우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텐서플로우 페더를 갖고 커머셜 솔루션에 올린 최초의 회사다라고 인정을 받아서 저희도 기뻤고 계속 그렇게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백그라운드가 어마무시하시네요. 이게 코리아를 넘어서서 또 구글 글로벌 팀하고도 같이 또 일을 핫하게 또 하신 거. 저는 사실은 근데 이제 저한테 사실 신수영 교수님이 더 익숙한데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한 2015년쯤에 연구실에서 퍼스널 헬스케어 레코드라고 이제 PHR 프로젝트를 막 할 때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의료 데이터 관련해서 이제 가장 선두에서 표준화해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늘 하셨던 분이 신수영 교수님이어서 페이스북 친구거든요. 팬심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파스타 헬스케어 프로젝트 하러 들어갔을 때 처음 뵙고 실제로 깜짝 놀랐겠네요. 네. 실제로 뵈서 약간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사실 되게 거의 10년 넘게 사실 이거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생각하셨던 방향대로 오셨고 지금 이제
그것들이 제네AI 오면서 실질적으로 성과들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약간 그거에 대한 소감 같은 게 좀 궁금하긴 했었어요. 실제로 예, 거의 20년 가까이 그 이야기를 하고 살았었는데 이제 뭐 회사에서 조금은 현실화되고 있다. 예, 이제는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걸 입증을 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정말 이걸로 제대로 된 제품을 잘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열심히 확산을 해보는 게 목적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지금 그 병원 데이터 분석 사업에는 다른 병원들도 이제 조금 많이 좀 편견이 깨지고 많이 조인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신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려면 결국 병원이 필요하니까 HRS를 설치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리서치 얼라이언스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리서치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서 1차하고 2차까지 해서 지금 17개 병원이 들어와 있고요. 그러니까 전국에 다 뭐 수도권에 있는 게 아니라 뭐 부산, 대구, 광주까지 해서 다 들어와 있고 그 병원들의 데이터들이 이제 HRS가 연말까지 그 17개 병원에 다 설치가 되면은 레디가 된 상황이 되는 거고요. 분석은 이제 연합학습으로 하시든 아니면 뭐 클라우드에 모아서 하시든 그거는 개인이 선택하실, 연구자가 선택하실 문제인 거고. 그래서 그 리서치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러면은 고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요청하시는. 그렇죠. 저희가 생각하는 고객의 가장 큰 고객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약회사들이 메인인데 왜냐하면 제약회사들이 약을 시판하고 나면 약이 이제 시중에 팔리고 나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작용에 대해서 분석하는 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리고 뭐 신약을 개발할 때도 보면은 뭐 요즘에 대표적인 게 그 살 빼는 약 위고비 같은 게 원래 당뇨병 약인데 네. 임상시험을 하다가 보니 아, 진짜요? 살이 빠지더라고. 그 전에 유명 때 비약을 하죠. 비약은 심장약이었는데 부작용으로 이제 그쪽으로 약이 출시가 된 거거든요. 그런 걸 찾기 위해서는 당연히 데이터가 현장에서의 데이터가 필요했고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저희가 포탈을 만들어서 헤이콘이라는 포탈을 만들었고 예, 이번 주에 딱 오픈을 했습니다. 언팩을 해서 이제 열려 있고요. 근데 다만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파트너들한테만 저희가 권한을 드리고 있고 거기에는 이제 각 병원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메타데이터만 올라와 있습니다. 환자 수가 몇 명이고 어떤 질환이 있고 왜냐하면 로 데이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플랫폼을 구글 클라우드 위에다 이제 구현을 하셨을 텐데 기술적으로는 뭐 이 안에 실제 벌텍스 AI 플랫폼도 쓰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듣기로 이제 알로이DB라고 하는 구글이 직접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구현하셨다고 하셨어요. 어떤 그런 뭐 제약회사가 있고 또 데이터를 공급하는 병원들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니즈들 좀 수용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고도화시키는데 이 구글 클라우드의 지금 현재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 대한 어떤 만족도는 좀 어떠세요? 예, 그게 아까 알로이DB 이야기 하셨는데 저희가 알로이DB를 쓰고 정말 만족을 했던 게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고객이었던 병원들한테 설치를 했는데 그 병원이 그 셉의 하나DB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저희 걸 HRS를 도입을 하실 때 요구하셨던 게 뭐냐면은 인메모리 DB인 하나DB랑 속도는 똑같아야 된다 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태스크를 주신 거였거든요. 다행히도 알로이DB를 도입을 하고 여기서 구글 클라우드에서 기술 지원을 쭉 해주신 걸 갖고 결국은 속도를 맞췄습니다. 예, 하나DB랑 알로이DB랑 속도를 맞췄기 때문에 너무 다행이네요. 그쪽에서 오케이를 하셨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걸 썼으면은 뭐 예를 들어 많이 쓰고 있는 뭐 MySQL을 쓰거나 다른 걸 썼으면 아마 그 속도 맞추는 게 불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좀 외부에 이제 아까 아예 얼라이언스 말씀 주셨는데 다른 병원들을 좀 이렇게 또 모으시거나 아니면 또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해외로 확장하시는데 있어서 좀 기술적으로 좀 자신감 같은 게 좀 생겼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충분한 수의 병원이 들어왔고 이제는 뭐 당연히 여러 병원 데이터가 필요하고 한국에서는 충분하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다인종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예를 들어 유명한 제약회사들은 뭐 글로벌 제약회사들은 다인종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외국으로 출시를 해야 되고 외국에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카카오 헬스케어가 뭐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생긴 지 4년밖에 안 되는 회사이고 저희는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스타트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제 규모가 큰데 전문적이신데. 저희가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글 클라우드에 도움을 요청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구글 헬스 쪽에 있는 분들을 소개를 받고 뭐 그래서 뭐 일본이든 미국이든 뭐 싱가포르든 이런 식으로 계속 컨택을 하고 있고 특히나 아이팩 쪽이랑 계속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구글의 도움은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이번에는 그
다시 아까 파스타 쪽으로 좀 돌아와서 고도화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양사가 지금까지는 어떤 기술적인 가능성을 좀 확인을 했고, 뭐 구글의 AI 기술들은 이제 대표적인 플래그십 서비스에 녹여내시긴 하셨는데, 뭐 향후에는 조금 더 워낙 AI 기술이 빨리 변하니까요. 어떤 고도화 플랜을 좀 갖고 계신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 주신 특히 파스타 AI 에이전트는 또 AI 에이전트라고 하니까 아주 에이전트가 조금 더 각광을 받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고도화를 좀 준비하고 계시고 또 내부에서 혹시 이미 진행하시는 과제들이나 이런 게 있다면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사실 에이전트가 뭐 MCP 이런 기호들이 핫해지면서 저희도 도입을 해야겠다,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제 이 프로젝트 끝나고 나면서 보니까 저희가 사실 이제 이 MCP란 말 아마 안 썼던 것 보니 실제로 내부에서는 여러 상담 이제 에이전트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따로 있었고 그거를 이제 하나로 합치되 뭔가 이제 뭔가 표준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뭐 참고할 게 없나 하는 타이밍에 구글에서 AI 에이전트 디벨롭먼트 키트를 딱 공개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내부에서는 그걸 기반으로 조금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뭐 결국에는 이제 그럼 도대체 파스타 앱에서 에이전트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른데 제 생각에는 결국에 파스타 앱의 목적이 충실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거는 결국에 혈당을 관리하고 싶은 사람은 혈당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편하고 이제 내가 항상 뭔가 입력했을 때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좀 더 이렇게 케어받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이제 좀 더 먼저 선제적으로 앱에서 뭔가 나를 케어해주기도 하고 하는 역할을 에이전트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반대로 이제 비만 살을 빼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살을 빼는 여정이 어려운 이유는 나의 이제 욕구를 절제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거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케어를 해줄 것인가. 그건 사실 좀 어려운 숙제지만, 그런 부분을 이제 가능한 에이전트 그리고 이제 데이터, 로 저희가 이제 해결해 보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를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비즈니스적 얘기 또 기술적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눴습니다. 파스타 AI 에이전트 그다음에 연합학습으로 또 뒷받침하고 있는 또 병원 데이터 분석 플랫폼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되게 많이 저도 배웠습니다. 욱재님 어떠셨어요? 저는 원래 예전부터 헬스케어 좀 관심이 있었었는데 사실 이제 그게 회사로 비즈니스로 연결돼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최전선에서 하고 계신 곳이랑 같이 일하면서 되게 많이 배웠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제가 알려드리는 것보다 제가 배우는 게 많았던 되게 감사한 고객사였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여기 헬스케어에서 오신 두 분의 오늘 좀 소감도 한번 같이 그냥 곁들여서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간의 또 성공 이력을 좀 나눠주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어떠셨어요? 먼저 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오늘 소감 어떠셨습니까? 네, 뭐 이렇게 AI 브렉퍼스트라는 걸 하시면서 저희를 불러줘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러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부터 뭐 2년 연속으로 발표할 기회도 주시고 이런 것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저희가 더 이제 구글 제품을 열심히 쓰면서 좀 더 협력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향후의 계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더 많은 성공 이야기가 또 많이 또 들려지고 또 언론에서 같이 또 하이라이트가 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닥 어떠셨어요? 오늘? 생각보다 너무 큰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뭐 카카오 헬스케어가 더 잘 돼가지고 구글 클라우드 제품들 함께 진짜 쓰면서 글로벌로 나가는 앞으로 희망찬 미래가 있기를. 네, 그러면 저희 에피소드에서는 이번에 좀 재밌는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말미에 이런 질문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오늘 오신 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나에게 카카오 헬스케어란 요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재밌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먼저 욱재님부터. 나에게 카카오 헬스케어란 사실 최애 고객사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너무 여기 팬심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팬심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가 구글 클라우드를 이직하고 나서 그 파스타 보이스가 첫 번째 프로덕션 간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되게 구글 클라우드 오고 나서 첫 번째 성공을 같이 해준 고객사이기도 하고 두 번째 파스타 앱도
그 파스타 앱에 그 챗봇이 도입되는 것도 제가 같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제미나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가가지고 이제 세션 같은 거 하고 그러는데 너무 이렇게 리액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엄청 신나면서 했던 기억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같이 일하고 싶고 갈 때마다 많이 배우고, 그래서 저의 최고객사. 네, 엄청 아부성 멘트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뭐 네, 진심이 느껴집니다. 네, 케이닥 어떠셨어요? 저는 카카오 헬스케어란 제 삶의 동반자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어떠세요? 나에게 카카오 헬스케어란? 뭐 비슷한 이야기를 해도 그저 다른 표현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디지털 헬스케어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되는 회사라고. 네. 앞에 끊으면 너무 건방진 것 같아서 우리나라 디지털 헬스케어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하는 회사. 듣고 나서 제가 너무 큰 마음에 부담이 생겼습니다. 제가 되게 다른 답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답은 너무 가벼워가지고 앞에서 너무 무게감을 잡아주셔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저에게 카카오 헬스케어란 저한테 질문을 던지면 저는 라이언 주치가 사는 곳, 이렇게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주치를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시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희가 특정한 뭐 재벌이 아닌 이상. 근데 이제 어쨌든 버추얼하지만 저는 파스타 앱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라이언이 안경을 쓰고서 답변을 해주거나 하는 그런 UI들이 좀 있고 여기저기서 보이는데 굉장히 좀 친숙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파스타는 더 이상 먹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주는 거다. 뭘 주냐? 저희 부모님들 있잖아요. 부모님들 혈당 관리 다 문제 있을 거예요. 얘기를 안 하시다 보지. 그냥 그분들한테 이렇게 파스타 앱을 또는 이렇게 센서들을 좀 선물해 드리면서 더 많이 좀 쓰게끔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이렇게 소장 옆에서 해봤습니다. 네. 보일러 놓아드리는 대신 이제 파스타 앱을 그럼요. 그 놓아드리는 광고에 한번 넣어주세요. PR 광고에 우리 보일러 부모님한테 놓지 말고 파스타 채워드려야 되겠어요. 라고 이제 한번 얘기해 주시면 꼭 건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션께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것들을 쭉 옆에서 지켜보면서 뭐 이렇게 긴 또 설명들 좀 자세한 설명 들을 게 별로 없기는 했습니다만, 그건 엄청난 많은 고민을 이 업계에서 많이 해오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의 또 경력도 그것을 증명하시는데, 소장님 보실 때는 이 파스타의 5년 후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당장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 일단 5년 후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그 당뇨 서비스를 출시할 때도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은 당뇨라는 거에 특정을 하지 않고 모바일 베이스드,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모바일 기반의 만성질환 관리 솔루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부터 당뇨는 시작이었고, 왜 당뇨를 가지고 시작을 했냐면은 뭔가 관리를 하려면 측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경영학에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비터 드러커가 하면 측정할 수 없으면 뭐 관리할 수도 없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연소혈당 측정기라는 게 있어서 혈당을 측정을 쉽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관리를 하려고 접근을 했던 거라서, 뭐 똑같은 의미로 비만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측정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면은 다 저희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그러니까 혈당이랑 비만, 체중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하나씩 대상하는 것들이 확대가 돼서 어떻게 보면 토탈 만성질환 건강관리 솔루션으로 가서 5년 후라면은 뭐 아직 시간 많으니까 뭐 원대한 희망을 보면은, 그러니까 세계 1등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어요. 와. 네. 저는 제발 소장님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정하게 건강 관리를 잘 해주셔서 이 서비스를 꼭 다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좀 마무리를 좀 하면, 오늘 요 에피소드는 제가 이제 진행하면서 지켜봤을 때 약간의 좀 놀라움과 또 좀 저는 좀 감동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션 소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그동안에 정말 이게 이제 만만치 않은 인더스트리고, 이 한 인더스트리를 쭉 지켜보면서 경력을 쌓아오시면서 그냥 살아내실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것들을 또 기술적으로 또 새로운 기술들도 접목해가지고 문제를 뭐 보완하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또 만들어내시고, 이걸 또 글로벌하게 나가려고 또 계속 꿈을 꾸고 계시고, 꼭 건강하셔서 5년 더 하셨으면 지금 아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뭐 그러지는 않은데 네. 그만큼 제가 이제 너무 감동을 받았다라는 의미이고요. 뭐 그런데도 참 오늘 놀라운 인사이트를 되게 주셨던 것 같아요. 또 너무나 감사하게도 또 구글 클라우드와 또 전략적인 협업 관계를 또 유지하시면서 특히 AI 쪽으로 제미나이 모델도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 중에 나왔던 연합학습 쪽은 또 알로이DB, 벌텍스 AI 많이 또 언급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잘 새로운 인더스트리에서 좀 잘 활용하신 사례가 영상을 또 보시는 많은 엔지니어분들과 또 서비스 기획자분들한테 저는 또 되게 많은 영감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글 클라우드 팀도 여기 또 욱재님도 계시고 또 지원하는 많은 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또 카카오 헬스케어의 또 성공을 지속해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열심히 지원해드리고 또 협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가지고 판교에서 또 이렇게 서울까지 멀리 오셔가지고 긴 시간 또 긴 대담에 또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도 많이 배웠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또 마무리를 할까요? 오늘도 이제 AI 브렉퍼스트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오늘 얘기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누군가에게는 조금이라도 또 귀한 인사이트가 또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또 다음 에피소드에서 더 알차고 오늘의 컨셉에 맞게 건강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구글한테 요청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구글이 새로 출시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는데 이런 게 나오면 빨리 유플러스가 좀 테스트해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는 것들을 요청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받는 건 어떨까요? 보고 계시는 토마스 쿠리안 지원 부탁드립니다. 막 이런 영상 편지 쓰십시오. 영상 편지. 네. 아 정말 해요? 네. 써보세요. 네, 네. Hi, Mr. Korean. This is Sean. It's been a while. I want to request one thing for our customer. Could you please give us early access of Google's new technology? Then it will be very good for LG Plus and our customers as well. Thank you. 너무 갑작스럽게